나이 들고서의 사랑이 젊을 때보다 유리하다는 게 의아하실지도 모릅니다. 젊고 예쁠 때나 사랑도 하는 거지. 나이 들고 무슨 연애고 사랑이야. 물론 젊고 아름다운 시기에 하는 연애만의 풋풋함과 낭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사랑에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이 들고 하는 연애만에 진짜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뿐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람, 전화번호는 저장되어 있지만 매일 연락하진 않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헤어지면 허전하지 않은 사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젊을 때라면 이런 관계는 불안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런 질문들로 밤을 새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질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60 이후의 사랑이 왜 이렇게 깊고,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영상 중간쯤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남긴 단 한 문장이 당신의 가슴을 흔들 겁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의 사랑을 첫사랑이라 부릅니다. 20살의 설렘, 30살의 열정, 40살의 안정, 모두 사랑이었죠. 하지만 진짜 첫사랑은 젊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설렐 수 있는 나이. 그때가 진짜 첫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젊을 때 사랑에는 모든 게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결과, 아이라는 미래, 집이라는 안정, 재산이라는 보장, 사랑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60을 넘어서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일이 없고, 더 이상 집을 마련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아무것도 위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 없는 사랑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내일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오늘을 나누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68세 이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희 씨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명희 씨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저녁이 오면 잠들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년 차가 되던 어느 봄날 명희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꽃을 보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72세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명희 씨 옆에 앉아 함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일어나 떠났고 명희 씨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저녁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꽃을 함께 봤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 씨는 다시 그 벤치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명희 씨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명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또 10분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희 씨가 먼저 일어나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벤치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한 번씩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대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새 이야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사는 곳도,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벤치와 하늘과 바람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행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밥을 차려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대화도 해야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모르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명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름을 알면 과거를 물어보게 되고, 과거를 알면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는 과거도 미래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면 됐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신과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명희 씨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명희 씨와 그 남자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이로웠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채워줬지만 서로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사랑은 불과 같습니다. 뜨겁고 강렬하지만 태워버리고 재만 남깁니다. 하지만 늙어서의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지만 깊고 넓게 스며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결과가 없는 사랑이 왜 더 아름다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젊을 때 사랑이 힘든 이유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과 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들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사랑은 처음부터 기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과 평생 살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이 나를 완성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이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합니다. 명희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가 벤치에 갔을 때 남자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2주일을 기다려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제 그분과의 시간이 끝났구나.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6개월간 그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 결과도 미래도 없는 사랑, 그저 지금만 존재하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당신의 가슴을 흔들 그 한 문장입니다. 결과 없는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이다. 이것이 60 이후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젊을 때처럼 준비하지 않아도 사랑은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살이 쪘어. 주름이 생겼어. 돈이 부족해. 집이 좁아. 이혼한 상처가 아직 아파.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준비는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라는 것은 미래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는 이유는 오래 보기 위해서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고, 상처를 치유하는 이유는
완벽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사랑은 오래 볼 필요도 없고 함께 살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괜찮으면 됩니다. 72세 박순애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애 씨는 평생 준비된 여자로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부 수업을 받았고 결혼 후에는 아내 수업을 받았고 아이를 낳고는 엄마 수업을 받았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70이 되어 남편과 사별하고 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누군가를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살을 10kg 뺐습니다. 피부과에도 다녔습니다. 주름살을 펴고 기미를 지웠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갈아입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하고 순애 씨는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소개받은 남자는 75세의 은퇴 교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자는 말했습니다. 참 젊어 보이시네요.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순애 씨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애 씨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며칠 후 두 번째 만남에서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젊은 척, 활기찬 척, 준비된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자.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굽 낮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만남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순애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원래 모습이에요. 72살의 모습이요.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75살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나이 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기억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서로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것보다 1시간 솔직한 게 나았어요. 젊을 때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나이에는 솔직함이 필요해요.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시니어 연애의 시작은 준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정 마일리지에 대해서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감정을 펑펑 썼습니다. 사랑에 올인하고 이별에 무너지고 다시 사랑하고 또 무너지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즐겼습니다. 그게 청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60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감정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도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무한대로 충전됐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하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 충전이 느려집니다. 한 번 소진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감정을 아껴 씁니다. 무가치한 곳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 때문에 우는 건 40대까지로 끝났다. 70이 넘으면 눈물도 사치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감정 절약 전략입니다. 감정 마일리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말 소중한 곳에만 쓰겠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감정을 절약하는 사랑일까요? 바로 과정만 있는 사랑입니다. 결과가 있는 사랑은 감정을 소진시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미래는 뭘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사람이 진심일까? 이런 질문들이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없는 사랑은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결말이 없으니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이 설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67세 정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란 씨는 2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70세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남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로 지낼 건지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산책이 좋으면 되지 않나요? 내일 또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고, 지루해지면 안녕히 가시면 되고.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왜 목적지를 정해야 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2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십니다. 서로의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서로의 가족을 만난 적도 없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 산책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 젊을 때 사랑은 집착입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이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집착이 사랑을 고통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사랑은 집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도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그저 함께 있는 지금이 좋을 뿐. 이런 태도가 사랑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제 영상 초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내일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오늘을 나누고 계신가요?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시니어의 사랑은 내일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나누는 것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60 이후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이후의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찾아오는 적막함, 그 적막함이 두려워서 텔레비전을 계속 켜놓고 전화를 붙잡고 잠을 미룹니다. 하지만 저녁 8시 이후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향해 열어놓았던 마음의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진짜 감정이 돌아옵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들, 숨겨놓았던 그리움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그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구,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운 자연스러운 감정.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입니다. 70세 한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낮에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손주를 돌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숙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활기차다니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되면 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냐?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영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외로워. 누군가 만나고 싶어. 친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말하기가 부끄러웠어.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싶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진실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밤이 되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무섭다면 그것은 자신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2순, 예순이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들린다. 무슨 뜻일까요? 예순이 되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비난도, 칭찬도, 기대도 모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과 없는 사랑이 왜 실패가 없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젊을 때 사랑에는 항상 실패가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실패, 배신이라는 실패, 냉담해지는 것도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목적지, 평생이라는 목적지,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과정이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사랑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평생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헤어져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설레면 성공이고, 지금 편하면 성공이고, 지금 웃었으면 성공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헤어진다고 해도 오늘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4세 김인호 씨 이야기입니다. 인호 씨는 3년 전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6개월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다른 도시로 이사 가요.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요. 인호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지내세요. 여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요. 인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6개월 동안 정말 좋았잖아요. 그 시간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헤어지는데도 잡지 않는 사람. 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잡으면 당신이 힘들잖아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두 사람은 포옹하고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인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인호 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통했던 그 순간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순간 속에 있다. 젊을 때 우리는 영원을 꿈꿨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 하지만 그 영원은 허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고 약속은 깨집니다. 하지만 순간은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설렘, 지금 이 순간의 온기,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없는 사랑이 더 진실합니다. 영원을 약속하지 않고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순간만 살아가는 사랑이 외롭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순간에 집중하는 사랑이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사랑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랑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순간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결과 없는 사랑은 불안이 없습니다. 떠나면 떠나는 거고, 끝나면 끝나는 거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78세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항상 미래형이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우리 아이 낳으면, 우리 늙으면 항상 나중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랑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좋아요. 지금 행복해요. 지금 감사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게 더 진짜 사랑 같아요. 라오츠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60 이후의 사랑이 가장 부유한 이유는 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더 깊게, 더 완벽하게 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괜찮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족함이 진짜 풍요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젊을 때가 아니라 기대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순수해집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소유도 없고 책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깊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은 감정을 함께 나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산책 한 번, 오늘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겁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나누면 됩니다. 그것이 60 이후 사랑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결과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목적지 없는 여정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여행이다. 미래 없는 관계야말로 가장 진실한 만남이다. 당신의 저녁 8시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찾아올 겁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